안녕하십니까, 이중구 소장입니다. 이번 시간엔요, 반도체 업황 부진에도요 1분기 양호한 실적에 이어서 올해 큰 폭 성장이 기대되는 반도체 관련 중소형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고요. 또한요, 하나솔루션의 하락 이유와 대응 전략에 대해서 분석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요, 주말에 마감된 미국 증시를 살펴보도록 하면요, 다우지수가 0.8% 상승, 나스닥도 0.6%의 동반적인 상승 흐름이 나타나면서요, 지난 한 주 동안의 안정적인 모습이죠. 미국뿐이 아니고요, 유럽 주요 증시라든지 아시아 주요 증시도 지난 한 주 동안의 상승 흐름이 나타났어요. 자, 이렇게 글로벌 증시가 안정적인 흐름이 나타난 이유는 지금 미국이 어닝 시즌인데 기술주 중심의 기업들의 실적이 좋게 나오죠. 구글 모회사인 알파벳, 페이스북 모회사인 메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등이 예상치를 상회하는 실적 발표를 하면서 주가 상승을 견인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재밌는 부분은 인텔 같은 경우는 실적이 부진을 했는데도 이틀 연속 상승이죠. 이러한 부분에 봤을 때 우리가 반도체를 포함한 기술주 중심의 종목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나라는 그런 말씀드려요. 자, 글로벌 증시는 한 주 동안의 안정적인 상승 흐름이 나타났지만은 국내 증시를 보면은 2주 연속 하락이죠. 코스피 지수가 1.6% 그리고 코스닥 지수는 3%대 하락. 자, 그 이유는 지난번에도 방송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3월 달에 은행들의 유동성 위기 이후, 그죠? 국내 증시가 글로벌의 증시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조정을 받고 있는 거다라는 말씀드렸어요. 그러한 부분에서 키 맞추기 차원이라 그러면은 코스피 지수는 어느 정도 저점을 확인한 것이 아닌가라는 그러한 생각이 드는데, 한번 그 이유들을 살펴보면은 첫 번째, 글로벌 증시가 올해 고점 수준에서 하방 경진해 보이면서 안정적인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한번 차트 모양 볼까요? 자, 오른쪽 상단에 있는 것이 다우 지수죠. 지금 올해 고점 수준에서 머무르고 있고, 나스닥 종합 지수도 마찬가지죠. 독일 지수 같은 경우는 올해 소폭이나마 올해 고점을 돌파하고 있다. 글로벌 증시가 안정적인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다.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다중 지지선을 돌파를 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지지선 역할을 강하게 할 수 있다. 지금 좌측 하단을 보면요, 코스피 지수의 일봉 모습인데, 아마 방송에서 계속적으로 말씀드렸어요. 지난 11월 달 그리고 12월 초순 그리고 올해 1월 2월 3월 달에 2500선 전후에서 강한 저항대를 맞고 계속적으로 밀렸다. 근데 4월 달 들어서 그걸 돌파했죠. 돌파했다는 얘기는 그것이 강한 지지선 역할을 해줄 수 있다.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 또 이동평균선이 지지해주고서 다중 지지선 역할을 2450에서 2500선 사이에서 가능하다는 말씀드리고, 그리고 세 번째로는 거래량이 증가하죠. 자, 상승할 때와 그 최근 조정을 받을 때 거래량이 큰 폭이 증가한다. 물론 우리가 말씀을 드렸어요. 거래량 증가가 상당히 중요한데, 뭐 몇백 원짜리가 거래가 몇 억주 돼서 증가할 때도 돼서 거래 대금도 확인을 하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거래 대금도 크게 증가하죠. 지금 좌측 상단의 차트 모양이 거래소 시장의 주봉 모습인데요. 작년 중순경우죠, 거래량이 한번 크게 실릴 때 있어요. 그죠? 근데 거래 대금은 그렇게 안 늘어요. 근데 최근에 거래량은 이 작년 중순경 중반대 거래량부터 적은데 거래 대금은 오히려 많다. 실질적으로 활발하게 매수세가 유입이 돼주고 있다라고요. 보시면 될 것 같아서 거래 대금도 증가한다. 긍정적이죠. 마지막으로는 이번 주 후반에 FOMC 회의 결과가 나오죠. 금리 인상. 근데 이것이 마지막 금리 인상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전망이 우세해요. 그러한 부분에 봤을 때 기술주들이 성장세가 또 한번 부각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다우지수는 어느 정도 저점을 확인한 것이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자, 우리가 2주 전에 선물 시장에서 대한민국의 0.01%, 그렇죠? 재작년에 선물 시장에서 60억 벌어서 작년에 세금 6억 내고 작년에 70억
71억 벌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올해 5월 달에도 한 7억 가까이 선물시장 양도소득세를 낼 거예요. 그 분이 우리가 2주 전에 주식을 팔아라라는 말씀을 드렸듯이 지난주 목요일날, 그러니까 목요일날 아침에 아마 지수가 거의 20포인트 가까이 하락할 때 연락이 와서 저점을 어느 정도 하긴 한 것 같다는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그날 저점 돌리고 올리고, 그렇죠? 왜냐면 그 친구가 지난번 하락할 때 지지선을 선물시장에서 321포인트, 그러니까 이 현물시장 오면은 한 2450포인트인데 지난 저점 수준 어느 정도 확인을 한 걸로 판단을 하더라. 근데 우리가 이제 지금 최근에 무료로 문자를 발송을 해드리는데 이제 그 부분도 쓰고 어느 정도 저점을 하겠다지만은 공격적으로 하기에는 좀 부담되는 게 이 선물시장에서 외국인 매도가 계속, 그러니까 목요일 날도 3일째 매도가 계속적으로 나와요. 그리고 금요일 날도 우리가 똑같은 말씀을 드린 게 좀 단기적으로만 접근하자고 하는 것이 외국인들의 매도가 나오는데 화수목은 외국인들의 매도 속에 미결제 약정이 감소를 했으니까 그동안 상방으로 봤던 거 베팅한 거를 팔고 나오는 거고, 근데 금요일 날은 외국인들이 매도를 하면서도 미결제 약정이 증가한다. 새롭게 또 하방으로 베팅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우려감이 있기 때문에 공격적으로 하기에는 부담이 돼요. 그러한 부분에서 우리가 이번 주에 체크할 부분이 어느 정도 바닥을 하게 됐지만 이 탄력이 강하려면은 외국인들이 순매수로 전환이 돼야 되고 또 미결제 약정이 증가해야 된다. 이 두 부분이 우리가 생각한 부분대로 방향성을 잡아준다라면은 조금 비중을 큰 폭으로 확대를 해줘야 되지 않나라뇨. 그런 말씀을 드려요. 자, 오른쪽은요, 우리 하모니 관심주 종목인데 최근에 코스닥 지수가 2주 연속 3%대 가까이 하락을 하면서 개별 종목도 재미가 없죠. 그렇죠? 자, 그러한 부분에서 좀 전체적인 조정인데 저는 계속적으로 전기전자, 그러니까 반도체 포함해서 전기전자, 자동차의 기아, 현대오토에버, 또 바이오도 뭐 셀트리온이라든지 삼성 바이오로직스라든지 ST바, 최근에 주가가 크게 올다 2주 연속 조정을 받을 때 종목군들도 지금 한 2주 가까이 조정받는 쪽 많아요. 주가 하락했는데 수급적으로 외국인 기관들, 그러니까 지난 3월 중순부터 크게 주가를 끌어올렸을 때 물량이 안 나와요. 외국인 기관들이. 그러한 종목군들은 주가가 빠르게 회복을 시켜줄 수 있지 않아서 계속적인 관심 갖고, 이번 주에 또 하나 좀 단기적으로만 관심 가져야 되는 것이 지금 중국이 노동절 휴전에서 4월 29일서부터 5월 3일까지 연휴예요. 일본도 4월 29일서부터 5월 7일까지 연휴예요. 그러면 해외 관광객 증가가 아마 부각이 될 수 있다. 근데 지금 뭐 여행주들 모두 투어, 하나 투어, 롯데 관광 이렇게 차트 모양 보면 준비가 안 돼 있어요. 그러면 그냥 이러한 재료인에서 반짝으로는 올라갈 수 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뭐 한 3%, 5%만 보고 접근을 해줘야 되지 않나라뇨. 그런 말씀드리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전기전자, 자동차, 바이오 이런 것들은 좀 중장기적으로 끌고 가도 되지 않나라뇨. 그런 말씀드려요. 자, 이렇게 잠깐 안내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 아래 보면 무료 문자 정보 신청이 있죠. 이수정 증권TV에서 최근에 무료로 하루에 한 3세 정도 정보를 제공합니다. 그러니까는 이 방송은 제가 지금 최근에 일주일에 한 번 정도만 하기 때문에 아마 공백이 상당히 커요. 근데 정보는 그 시간대로 하루에 3세 정도 계속적으로 발송을 해 드리니까는 조금 정보를 무료로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 요 아래 핸드폰 번호 있죠? 010-2420-6710으로 성함하고 무료로 문자 정보를 시청한다라고 보내주시면은 내일서부터 정보를 제공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하나솔루션, 아마 하나솔루션에서 이수장 증권에서 지난주에도 강조를 해드린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지난주에 하나솔루션 낙폭이 좀 심화되죠. 그 이유를 보면은 우리가 무료 문자 정보 시간에도 계속적으로 발송했죠. 27일, 그러니까 우리가 장전에 보통 한 번 보내드리고, 그리고 한 10시 넘어서 보내드리고, 오후에 보내드리고, 또 중간에 한 번 보내드리고, 한 3, 4번 보내드리는데, 자, 4월 27일, 그러니까 하락 이유를 보면은, 27일 날, 그러니까 새벽이죠. 미국 증시가 마감됐는데, 태양광 관련 기업들이, 이 인페이스 에너지라는 종목이 25%가 하락을 했고, 또 퍼스트 솔라도 5% 하락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모습을 보고 27일 날 오전에 하나솔루션 금일 이날 실적 발표인데 양호한 실적 발표가 그죠? 예상되나 미국 태양광 업체의 큰 폭 하락으로 인해서 5만원 지지가 확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매수를 유보해 달라. 왜냐면은 우리가 하나솔루션은 2주 전에 한번 단기적으로 들어가서 팔고 나왔죠. 그리고 이제 5만원 초반 재매수를 노리는데 우리가 4월 24일 하나솔루션 추경 매수 자제, 향후 조정 시 5만원 전후에서 관심 필요. 25일 날에도 하나솔루션 조정하려면 5만원 초반 분할 매수 유효. 그죠? 4월 26일에도 5만원 초반까지 그냥 관망을 해달라 하는데 27일 아침에 보니까는 미국의 태양광 업체들이 큰 폭에 하락했다. 그죠? 그리고 이제 4월 27일 날 오후장에 또 하나솔루션 1분기 이난제 실적 발표, 1분기 실적이 2,714으로 예상치를 상해서 아침에 크게 빠졌던 이 하나솔루션 주가가 낙폭을 축소하는 모습이나 미국 태양광 업체의 큰 폭 하락에 따른 불안감으로 5만원 지진 확인이 필요해서 매수를 유보해 달라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죠. 자, 그리고 주가가 크게 하락했어요. 그죠? 하지만 저는 하나솔루션이 이대로 끝난 건 아니다. 계속 좋게 보는데 그죠? 그 타이밍 한번 올라가려고 이번에 5만원을 지지해 줬으면은 아마 빠르게 주가가 올라가는데 5만원을 하회했기 때문에 그죠? 아마 좀 시간은 좀 더 걸릴 수 있지만은 우리 같이 하나솔루션의 주가를 살려고 마음먹은 사람들은 오히려 싸게 살 기회로 봐야 되지 않나. 아까 말대로 1분기 영업이익이 2,714억으로서 전년 동기 대비 85%나 증가를 했고요. 특히 하나솔루션이 지난 7월 달서부터 움직인 이유가 태양광 부분이 흑자 전환이에요. 근데 이 신재생 에너지 부분이 1분기 매출이 1조 3천억으로서 전년 동기 대비 48%나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2,450억으로서 흑자 전환이죠. 인플레이션 감축법에서 세액 공제 금액이 1분기에서부터 실적에 반영이 되고 있다. 우리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이 세제 공제 금액이 상당히 크다. 도움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1분기뿐이 아니라 2분기에도 하나솔루션의 최고 재무 책임자 부사장이 알기를 2분기에도 모듈 판매 실적이 견조하게 유지할 거다라는 이고 실적 부분을 봐도 실질적으로 2021년 7,300억 영업이익에서 작년에 9,600억, 올해 1조 원대가 넘죠. 내년에 1조 2,800억대 실적이 가파르게 좋아지고 있다. 그런 부분에서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는 기준가를 저는 이제 5만원 지지가 무너졌기 때문에 45,000원 미만 수준, 그러니까 4만원은 저는 강하게 지지를 해줄 걸로 본다. 그죠? 그러면 45,000원 미만서부터는 우리가 분할로 좀 관심 갖고 또 여기 하나 수급을 봐야죠. 외국 기관 좀 매도가 큰 폭으로 나오고 있는데 좀 축소가 되거나 매수 전환되는 신호가 나오면은 45,000원 미만서부터는 오히려 하나솔루션 저는 실적이 크게 좋아지고 있다. 또 태양광 부분이 부각이 된다. 그죠? 그런 부분. 그죠? 지난 금요일에 좀 낙폭이 심화되는 그런 모습. 우리가 이날서부터 그러니까 5만원 초반대에서 전후에서 한번 여기서 팔아줬다가 그렇죠? 아마 이때 될 겁니다. 그렇죠? 이때 한번 팔아줬다가 그리고 재매수는 5만원 초반인데 그렇죠? 미국 증시의 태양광 부분의 기업들이 주가가 크게 하락하면서 했는데 아무튼 저는 45,000원 정도 수준에서는 한번 미만에서는 관심을 가져도 된다라는 그런 말씀 드려요. 자, 그리고 아까 미국 증시가 강보합 상승 마감했는데 특히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주가가 4%대 3.97%가 상승을 했어요. 자, 좌측 상단에 있는 것이 삼성전자의 일봉 모습이고요. 그 아래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주가 모습이다. 큰 폭이 3일째 마이크론 테크는 큰 폭이 올랐죠. 그죠? 그러면은 저는 어차피 삼성전자가 주도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왜? 이 메모리 반도체 1위 기업이니까는 얘가 3위 기업이고 그렇죠? 근데 치고 가면은 그러니까 삼성전자 지금 3일 떴으니까 얘도 3일 떴는데 3위 업체가 좀 더 많이 떴죠. 그러니까 끌어주고 밀어주려 하는 식으로 주가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그렇죠?
그러한 부분에서 저는 반도체 전기전자 업종 계속적인 관심 필요하다는 말씀드리는데, 자, 삼성전자가 지난주에 실적을 확정 발표했죠. 영업이익이 6,400억. 지난 초에 잠정치가 한 6천억이었는데 한 6,400억. 사업 부별로 봐도 반도체 부분이 4조 6천억 적자예요. 그렇죠? 근데 이것이 1분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2분기에도 계속적으로 실적이 안 좋을 것 같다. 2분기 영업이익을 시장에서는 한 4천억대로 올해 1분기보다 더 부진할 걸로 보는데, 주가는 더 좋아지는 이유가 바로 반도체 감산으로 인한 하반기 업황 회복 기대죠. 자, 일부에서는 삼성전자 감산폭이 하반기에는 한 25%까지 확대될 걸로 관측하고 있다. 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지난해 20% 감소한데 올해도 25% 감산 규모를 확대했죠. SK하이닉스도 뭐 구체적으로 감산 규모는 밝히지는 않았지만 업계에서는 한 30% 수준에 달할 걸로 본다. 이렇게 메모리 반도체 1위, 2위, 3위 업체들이 감산이 하는데 이것이 의미 있게 나타난다 그러면은 이 시장 조사 업체 이 카트너에 따르면요, 내년에 공급 부족이 전환이 되면서 전 세계 메모리 반도체 매출이 한 70% 정도 급증하고, 제품은 D램이 86%, 낸드가 한 60% 정도 상승. 그러니까 감산에 따른 업황 회복의 기대감으로 주가는 선반영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2분기까지 부진한다. 그러면 반도체 종목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업황 부진에도 실적이 중소형주는 좋게 나오는 종목이 있어요. 요번에 SNS텍이 1분기 실적 발표했죠. 4월 20날. 1분기 영업이익 70억, 전년 동기 대비 97% 감소. 영업이익 보면은 2021년에 126억에서 작년에 165, 올해 340, 100%가 증가. 내년에는 900억까지. 실적이 가파르게 좋아진다. 실적이 좋아지는 데다가 이 SNS텍이 뭐 하는 겁니까? 우리가 EUV 극자외선 종목으로 지정해서 계속적으로 관심 있게 보자라는데, 이 노광 공정에 활용되는 블랭크 마스크를 생산하는 업체인데 삼성전자가 지분 8.7% 투자해서 지분 보유하고 있죠. 659억 투자해서. 근데 극자외선용 블랭크 마스크 지금 개발이 거의 임박하고 있다. 투과율 91%죠. 펠리클을 개발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극자외선용 펠리클이라든지 이런 블랭크 마스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부각이 될 수 있는 데다가 실적된다. 특히 SNS텍 같은 경우에는 용인에 지금 펠리클 내년에 양산을 목표로 공장 짓고 있죠. 이러한 부분들 부각될 수 있다. 그래서 실적이 성장하는 SNS텍. 그리고 월덱스도 계속적으로 강조해 드리는데, 자, 월덱스 아직 실적 발표 안 했어요. 근데 한 130억 정도 예상을 하는데 전년 동기 대비 20억. 지금 삼성전자는 95% 전년 동기 영업이익이 감소를 하는데 이러한 종목군들은 는다. 특히 올해 전체적으로, 특히 월덱스는요, 여태껏 실적이 역선장한 게 없습니다. 21년에 400억, 지난해 500억, 올해 600억, 내년에 750억. 계속적인 성장이에요. 자, 월덱스는 반도체 애칭 공장에 사용되는 소재 부품들을 만드는 회사인데, 이 회사는 애프터 마켓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는 소재 부품이니까는 그것이 떨어지면 부품을 공급을 해야 되는데, 이 비포 마켓보다 애프터 마켓이 한 20% 저렴하다. 반도체 업황 부진하다. 그러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런 회사들이 비포 마켓보다는 애프터 마켓에서 저렴한 소재나 부품을 공급을 받는 실적이 좋다. 그리고 고객 다양사다죠. 월덱스. 그리고 두산 테스나, 그죠? 이거는 우리가 패키징 쪽, 그죠? 테스트 업체, 후공정 쪽이라 했어요. 후공정 우리가 소재 부품, 그리고 EUV 관련 종목, 그죠? 이러한 종목. 여기다가 DDR5, DRAM 반도체 종목. 이런 종목에서 한 종목씩 중에서 이 중에 한 종목 선택을 하자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자, 두산 테스나 1분기 영업이익이 전년과 비슷한 한 153억 정도 수준을 예상되는데 아직 실적 발표 안 했어요. 근데 올해 전체적으로 봐도 760억, 작년에 670억이죠. 내년에 930억, 940억대. 이런 부분 테스트 업체 두산 테스나.
그리고 이제 아비코 전자하고 ISC가 있는데 DDR5 그죠? 지금 삼성전자라든지 하이닉스가 반도체 감산을 하는데 다 그것이 메모리 DDR4예요. 그죠? DDR5는 오히려 지금 전환기를 맞아서 좀 교체기를 맞아서 오히려 지금 계속적으로 늘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 DDR4에서 5로 넘어가는 지금 전환기에면은 옛날 DDR3에서 DDR4로 넘어갈 때 수혜를 받던 종목 아비코 전자. 아비코 전자 1분기 영업이익은 20억으로서요.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소폭 감소할 걸로 보지만은 전분기, 그러니까 작년 4분기 대비해서는 흑자잖아. 좋아질 걸로 성장되고 ISC도 1분기 영업이익이 111억으로서 그렇죠? 전년 동기 대비 감소나 전분기 대비는 증가. ISC가 지난 12월 달인가요? 1월 달인가 그죠? 작년 3분기죠. 실적이 부진할 걸로 보면서 한번 빠진 적이 있어요. 그죠? 그 부분 한번 참고하는데 이번엔 더 좋아지고 있다. 그죠? 그래서 ISC도 서버형 DDR5 소켓 경쟁력이 매우 높아서 그죠? 여기에 따른 수혜가 기대가 된다. 이러한 부분들에서 아비코 전자, ISC, 월덱스, 두산 테스나, 그죠? 그리고 SN, STEC 이러한 종목군들 실적이 반도체 업황 부진에도 좋아지는 종목군들 우리가 계속적인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나라뇨. 그런 말씀드려서 SN, STEC, 그죠? 월덱스 좀 공격적인 투자가 드는 SN, STEC이고 조금 수동적으로 약간 안정적으로 보수적으로 매매하시는 분들은 이 월덱스 이러한 종목들 그래서 상대적으로 오름이 없고 수급도 양호하고 그죠? 그리고 두산 테스나 그죠? 그리고 ISC 그리고 아비코 전자 이러한 종목군 중에서 저는 계속적으로 하모니 가심 종목에서 반도체 중에 한 종목 정도 중소형 종목은 내 포트폴리오에 관심 갖되 겹치지 않게 소재 부분 그러니까 우리가 원이 QNC라든지가 월덱스와 겹치는 부분이 많아요. 그럼 가치가 없는 거고 그렇죠? 그러한 부분에서 DDR5 종목에서 아비코라든지 ISC 패키징 쪽에서는 두산 테스나 그렇죠? 그리고 EUV 쪽에서는 SN, ST 이러한 종목군들로 우리가 좀 조정을 이용해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나. 특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주가가 큰 폭의 상승 흐름이 나타난 거 봤을 때 내일 그러니까 화요일이죠. 어느 정도 안정적인 흐름이 기대된다라는 그런 말씀드려요. 자, 현대투자의 유료죠. 자, 앞부분에서 이제 이소장 증권에서 무료로 발송을 해드리지만 이거는 현대투자연구소에서 많은 전문가 분들과 의논을 해서 회의를 거쳐서 엄선한 종목 위주로 보내드린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관심 있는 분들 그렇죠? 한번 읽어보시고 한번 요 아래 핸드폰 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으로서요 이수장 증권TV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